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자체가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각종 기금 등 자체 재원을 총동원해 1조 3,640억 원을 마련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소득이나 자산, 성년, 미성년 상관없이 3월 23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도민은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한이 3개월인 지역화폐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단시간 내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습니다. 1조 3,642억 원에 달하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등 운영해오던 기금을 총동원하고 신용대출 사업비 일부까지 끌어다 쓸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긴급 제정하고 예산 사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만 확인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대구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총선 이후에 지급하려고 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청 앞에 1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구시가 총선 이후에 지급하려는 긴급 생계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이제 학원 수업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모여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체가 불가능하고 타 지역 분들 아예 못 오시고 뭐 열어도 더 이상 추가로 뭐 등록하는 분들 아예 없는 거죠. 학원을 접어야 되라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거의 이 시장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반 서민들이 지금 느끼기에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를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장 임대료와 공과금도 내지 못할 형편이지만 현금이 아니면 운영도 더 이상 하지 못할 처지라는 겁니다. 또 다른 봉사단체도 시청 앞으로 나와 같은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시는 현장 수령 방식은 총선 이후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초 다음 달 6일에서 3일로 3일 앞당겼습니다. 우편 수령의 경우도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이 늦은 겁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시를 바늘 허리에 깨워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대구시가 하루라도 당기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발은 거셉니다. 그렇죠. 월세 부분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있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래 긴급 생계 지원비를 정부에서 받고도 이것을 4월 16일 날 이후로 지급하겠다는 시장님의 그런 인터뷰를 보고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목숨값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기라는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의 지급 시기를 놓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5천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구 기자, 먼저 추경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네.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지원 대책을 포함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5,086억 원 규모입니다.
재난 관련 기금과 군구 부담비, 경제 대책을 포함한 금액인데 본 예산보다 3.16% 증가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자면요.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혔는데 인천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을 주고요. 이천시 15만 원, 여주시 10만 원 등 기초단체가 추가로 얹어주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재난기본소득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 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1인 가구에는 20만 원, 2인 가구에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3인 가구에는 40만 원, 4인 가구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정은 경기도보다 1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네, 앞서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은 내가 지원 대상이 과연 포함이 되는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기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혼자 사는 사람, 즉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세전 소득이 175만 7천 원이고요. 2인 가구는 299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387만 원이 포함됩니다. 만약 4인이 사는 가정이면 세전 소득이 474만 9천 원보다 적을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는 3월 26일 기준이고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인천 시민 약 30만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인천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예산안과 경제 지원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경제적 약자,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신 재난경제 위기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학원 강사나 통역사 또 아이 돌보미 등 특수고용 형태나 프리랜서가 포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급 휴직이나 휴업 등을 하게 된 분들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게 2월 23일입니다. 그날 이후에 일을 못하게 된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2만 5천 원을 지원해서 최대 20일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여파로 20일 동안 일을 못한 프리랜서가 있다면 5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급 휴직 역시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했던 긴급복지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도 편성이 됐죠? 예, 맞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시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40만 원으로 확대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10만 8천여 가구에는 총 612억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 서비스도 단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1인당 현재 2,700원인 급식 단가가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큰데 이와 관련돼서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먼저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넉 달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이움 활성화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캐시백 10%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 생계비와 아동수당 이거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것을 인천이움 카드로 제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구하더라도 마스크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 보급 사업.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한 51억 8,600만 원이 세워져 1인당 4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만나 마스크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짱도 안 먹어 이거다고. 그 빨아 쓴다니까 아까워서 어디로 차로 댕겨 늙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쩔떡거리고. 작년에 저 복지관에서 항색 문제로 이거 받은 거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게 그러나 올해는
구청이나 저 민원수에서 받은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곳은 중구, 서구, 강화군, 부평구 4곳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치솟자 가격이 급등한 데다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는 2군데인데요. 네? 한 군데는 이제 오늘까지가 납품 기한인데 여기는 이제 납품이 어려우셔서 아마 계약이 해지될 것 같아요. 지난달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마스크 대량 구매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중앙정부가 국내에 생산되는 마스크의 80%를 확보해 직접 유통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실시해 더욱 그러합니다. 그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 20%에서도 그 납품하는 데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정작 마스크 업체를 구해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 금액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옹진과 계양구 일부 마스크는 한 매당 700원대인데 반해 남동구는 1,870원, 동구와 미추홀구는 1,65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800원 기준 40매로 책정된 예산상 같은 마스크를 구매하더라도 옹진은 40매 이상을, 다른 구는 20매도 채 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이 취소되고 입학식이 연기되면서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꽃 가격은 예년보다 30% 이상 떨어졌고 손님도 7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싱그러운 봄꽃 향기가 가득한 사상구 엄궁 화훼 공판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외출을 삼가한 소비자도 이 모처럼 꽃시장을 찾아 기분 전환에 나섰습니다. 화훼 농가도 안 좋고 해서 꽃도 좀 살 겸 겸사겸사 해서 바람 쐬러 나왔어요. 하지만 꽃출하 시장 상인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에는 졸업식이 취소된 데다 입학식까지 연기되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이맘때쯤이면 꽃을 사러는 손님들의 발길로 가득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엄청 어렵죠. 그러면 나가지고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어떤 때는 이 문이라도 열어놓고 있으면 다행 아이가 다른데 비하면 이리 생각하는데 가격도 예년에 30에서 4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찾는 발길이 예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하면 한 30% 정도 일일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분화, 간엽 등 자재 판매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닌 야외라는 점과 따뜻한 날씨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경 삼아 실내에서 못 있으니까 앉아 실외라고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꽃도 사고 그래가지고 좀 오는 편입니다. 화훼 업계는 이번 코로나19의 여파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이 있는 5월 대목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상권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물론 농민까지 팔로 걱정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자 공직자들이 직접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어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꽃게도 한 봉지 가득 채우고 제철 맞은 쭈꾸미도 바구니째 넘깁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공무원들이 수산물 팔아주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 소래포구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소래포구를 찾은 간부 공무원은 약 70여 명, 약 1,000만 원 정도를 팔아줬습니다. 이달 중에 직원들이 한 번 더 방문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상인분들 힘내시라고 소래포구 신선한 해산물도 구입하고 인천시청에도 작은 직거래 장터가 섰습니다.
남동구 수산동의 한 농장에서 막 수확한 신선한 딸기가 팔려나갑니다. 원래는 유치원을 비롯한 학생들의 체험을 위해 재배한 딸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공직자들이 팔아주기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20일 1차 판매에서 290만 원 상당의 딸기를 팔아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려운데 이렇게 농민을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죠. 고맙고 서로 듣기에 비타민 C가 좋다니까 면역력을 위해서 딸기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드셔야 되겠지만.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대진표가 완성돼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는 건데요. 종로구는 대선 주자급 후보들의 격돌로 주목을 받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4층 후보 등록 접수장이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포스트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언론의 취재 경쟁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9시 30분이 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습을 보입니다. 선거운동복 차림의 이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선거 각오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걱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겪으시는 고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덜어드릴 것인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접수장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운동복을 입은 황 후보는 담담한 표정 속에 비장함이 엿보였습니다. 기자 앞에 선 황 후보는 현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폭망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안보는 불안하고 외교는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바꿔야 삽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에 대해 보수 진영의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같이 가겠습니다. 선거 전략을 묻는 질문엔 이낙연 후보는 선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선거를 전략이나 기획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야말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진심의 대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전 국무총리 출신이며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본게임이 시작되면서 승리의 여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원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주요 정당들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호 공약인 교통 분야에 이어 경제와 일자리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주 총선 1호 교통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경제 일자리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은 뿌리 산업 혁신과 스마트 산업 육성, 미래 산업 성장 기반 확충, 청년 경제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입니다. 남동, 부평, 주안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육성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부품 소재 산업을 우리 인천에 남동공단이나 부평공단, 주안공단에 끌어들여서 아무튼 우리 인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연계 바이오 헬스밸리를 조성하고 경남 사천의 항공정비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인천의 민간 여객기, 화물기 중심의 MRO 단지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할 수 있게 길을 트는 법이 지금 이제 국토위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가 있습니다. 법사위 가 있는데 사천 쪽하고 의견 조정이 최종 안 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한 번 더 5월달에 만약에 마지막에 열린다면은 그때 저희가 통과를 하게 된다면. 김교웅 서구갑 후보는 구글, LG 유치가 무산된 청라국제업무지구는 개발 계획을 변경해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만들고 지지부진한 로봇랜드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AI라든가 ICT라든가 IoT 등 4차 산업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수의대병원도 다 유치하고 AR, VR을 특화시켜서 이게 종합적인 테마파크로 가게 되면 정말 좋은 일자리를 형성할 수 있다. 민주당 시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 지원 수요 급증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지연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추경 1,7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인천시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은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첫날,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이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인천 경기권역 선대위원장인 유정복 남동갑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외교, 안보 실정을 300만 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며 인천에서의 압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승리는 바로 미래통합당의 승리요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 유정복 그동안에 이루어온 모든 정치 경험과 또 공직 경험을 불살라서 혼신의 노력으로 인천 반드시 압승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이학재 서구갑 후보는 지지부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언급하며 민주당 시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인천시정부도 함께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군수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구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러다 보니까 배는 게 없어요. 중앙당 대변인 출신의 전희경 동구 미추홀갑 후보는 천안함 10주기를 맞아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호국이 멸시당하고 대한민국 눈앞에 닥친 위기가 외면당하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진 사명입니다. 박종진 서구을 후보가 대표로 21대 총선 필승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국정농단, 국론 분열, 경제 파탄,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의 실정을 계속하면서도 추호도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이들은 인천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후보 등록 첫날 한국GM 부평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먹튀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 첫날 정의당은 한국GM 정문에 집결했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먹튀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후 8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지원받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가칭 외국투자기업 규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투자기업이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도 고용 창출 및
상업 투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결권을 정지하여 사업 폐쇄 및 매각 등의 먹튀를 할 수 없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인천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먹튀 방지의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내연기관 중심인 부평 공장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미국 본사가 친환경 자동차 기지를 구축한 뒤에 버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학연구단지인 인천 송도 지식정보단지에 그린뉴딜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산업 연구를 바이오 산업과 함께 송도의 2대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입니다. 한국GM 비정규직은 물론 사내화 도급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 해소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GM의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국GM이 법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갑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도 함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입니다. 이번엔 티브로드가 선거를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초청 대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구갑 선거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청사 이전 사업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죠.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부 구간에는 녹지 공간과 일반 도로를 조성하고 지하 공간에는 왕복 4차선 규모의 도시 고속화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수년째 지연된 데다 사업 내용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서구 갑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데 김교훈 후보와 이학재 후보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 공원이 가운데 있고 3차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방음벽이 허물어지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위에 상부 구조에는 1차선만 두고요. 가운데 공원을 전에는 19m 폭이었는데 지금은 38m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지하 4차선 도로를 이제 뚫는데요. 본인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그 방식대로 지하로 뚫는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목적이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고속도로 말고 일반 도로 중에서 소음 때문에 지하로 뚫은 도로는 없어요. 정의당 김중삼 후보는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며 공사 기간 중 안전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지상은 최소한의 교통으로, 도로는 지하화하는 것이 미세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짚을 것은 공사 기간 동안의 주민 불편입니다. 루원시티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도 상반됐습니다. 김 후보는 당초 계획보다 입주 인원이 더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소기업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인천관광공사 또 해피콜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 들어오는 인구 수를 봐도 한 290명 정도가 순증되는. 반면 이 후보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됐다며 인천시를 비판했습니다. 당초의 제2청사보다 한 70%가 줄어든 당초에는 1,000명이 근무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한 680명 정도가 줄어든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무슨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무슨 콜센터 같은 지역 개발에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을. 정의당 김 후보는 서구가 인천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교육청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이 남동구, 부평, 송도 등으로 등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서구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루원시티에 인천교육청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구 을선거구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대표 현안으로 꼽힙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해법을 제시하며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선거구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입니다. 종료 시점이 당초 2016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는 매립지 기한을 연장했던 전 인천시장을 비판하며 재선에 성공해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에 아시다시피 종료돼야 됐을 것이 유정복 시장 당시에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연장이 됐고요. 당시 합의문을 보면 대체 매립지 조성은 하되 대체 매립지가 찾아지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서울시와 환경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제가 재선이 되면 이 문제를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룰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는 관련법을 개정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기한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도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요. 폐촉법,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그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 폐촉법에 대해서 한 번도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개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서구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구 을선거구는 검단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으로 교통망 확충도 최대 현안으로 꼽힙니다. 계획 인구가 18만 명에 달해 교통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신 후보는 지난 4년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를 강조했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활동해왔던 것도 바로 이게 교통망 구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철도망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지난번에 공약사항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얘기했고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시장과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로 18년 12월에는 국토부가 연장 발표를 또 했었죠. 박 후보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마전까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벌써 검단 신도시 관련해서 7호선이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5호선이 원당 사거리까지 들어와서 원당 사거리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검단 신도시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저는 지하철 5호선이 더 완정역을 거쳐서 더 마전 쪽으로 가서요. 더 검단을 꿰뚫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후보의 핵심 공약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후보자 초청 대담은 티브로드 채널에서 28일 오후 3시 첫 방송되며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금부터는 선거구별 지역 현안을 살펴봅니다. 먼저 남동구 갑선거구는 이 지역은 GTX B와 제2경인선 등 철도망 구축이 대표 현안으로 꼽힙니다. 남동산단과 소래포구가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행정의 중심 인천시청부터 산업의 중심 남동산단까지 남동구 갑선거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꼽힙니다. 그런데 의외로 후보들은 철도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인프라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제2경인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GTX B노선 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를 지하화시켜서 인천에 지금 철도 역사 120년이 됐습니다. 이 역사를 뒤바꿔 놓고 인천 사통팔달의 도시를 만들 겁니다. 이유는 뭘까? 논현동과 도림동을 비롯해 선거구 대부분이 인천 남쪽에 위치해 있어 서울을 오가는 교통망이 취약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GTX B와 제2경인철도 등 광역철도망 구축을 요구합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버스 노선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죠. 먹고 사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3년 전 잿더미로 변했던 소래포구 어시장. 옛 영광을 찾기 위한 현대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인들의 고충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아예 안 오고 장사꾼들만 있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신경 쓰는 척하고 그다음부터는 뽑고 나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남동산단은 더 심각합니다. 1989년 준공한 남동산단은 과밀화와 노후화, 주차난 등으로 악화 일로입니다.
3년 전 70.7%였던 가동률은 2019년에 62.7%까지 추락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선 수도권 역차별 문제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항공기 정비, MRO 등과 연계한 구조 고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공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사법을 바꾸고 그 주요 업무 중에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끔 주변에 투자할 수 있는 목적 사업들을 법에다가 명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급행버스 노선 신설, 소래IC 신설 등이 지역 현안으로 꼽힙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입니다. 이번엔 남동구 을선거구의 현안을 짚어봅니다. 신도심에선 제2경인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원도심은 오랜 수건인 주차난 해소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 을선거구의 대표적인 신도시민 서창동. 장수 서창동 1지구에 이어 2지구까지 완성되면서 이 지역은 인구 6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서울의 습지를 비롯한 공원도 인접해 있지만 철도망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남동갑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광역철도망 구축이 핵심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남동구의 교통혁명을 반드시 추진해서 완성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GTX-B가 통과됐고 제2경인철도가 현재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그 어떤 정책보다도 수도권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지금의 제2경인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의 궤를 따라가는 제2경인 전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도 철도망의 필요성엔 공감합니다. 다만 노선 등을 두고 주변 도시와 이견을 보이는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광역교통망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워낙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공약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원도심 대표 현안은 역시 주차 문제. 도로 한쪽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주차면을 그려놨지만 양쪽 모두 주차를 해놨습니다. 자연스레 양방향 통행은 어렵게 되고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를 해야 겨우 지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한 건데 긁기 위에도 주차를 해놨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장 확충을 비롯해 신도심처럼 도시가 정비되길 기대합니다. 단 여기서들 얘기하는 게 주차 시설이 좀 미비한 거지. 주차 문제도 있지만 또 일부 개발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창 장수간 고속도로 건설도 이 지역의 해묵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서창 분기점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수선 고속도로 장수나들목 입구까지는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끼리 연결이 안 되는 불편, 그리고 출퇴근 시간엔 상습 정체 구간으로 변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 명의 여성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요구하고 그 영상을 유포해 국민적 분노를 산 조주빈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중범죄로 카메라 앞에 선 조주빈의 담담한 모습은 세간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수사관에 둘러싸여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일명 박사방 운영으로 세상을 충격에 몰아넣은 피의자 조주빈입니다. 목에 깁스를 하고 머리에는 하얀 반창고를 붙인 모습입니다. 유치장 자해 소동으로 입은 상처로 추정됩니다. 시선을 고정한 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은 오히려 차분하기까지 합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듯한 말 외에는 기자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포함을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에 앞서 유명인 3명을 언급했지만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경찰은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고 성착취물을 찍게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입니다. 조주빈은 악랄한 범죄 수법에도 지난 3년간 50번 넘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두 얼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내 박사방 회원이 최대 10,000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가담자와 영상을 공유했던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죠. 이 법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보호구역 내 단순 사고라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나올 경우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25일 본격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민식이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등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학교 정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도 반드시 설치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해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를 살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를 일반 도로 3배인 12만 원으로 높이고 인근 노상 주차장도 줄여나가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재산이 26억 2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대상자 중 박남춘 시장을 포함한 고위직 51명의 재산 평균은 8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6,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보유 주택과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장의 재산은 3억 2,8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홍인성 중구청장으로 14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민윤홍 계양구의원은 56억 2천만 원을 신고해 인천 지역 고위 공직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이버 안전과 요청, 청문, 홍보 기능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6월까지 예정됐던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운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